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엠폴리 대 제노아.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다만 이제 기존 결장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좀 현재 양 팀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두 골이나 넣으며 나름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지만 결국 이제 3대2로 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연패에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최근 좀 토리노와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연달아 치면서 흐름이 다소 좀 침체된 그런 좀 엠폴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제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뭐 AC 밀란 상대로도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 현재 이제 6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을 이어갔지만 직전 경기 나폴리 상대로 지면서 아쉽게 일단 긴 무패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여기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또 일단 뭐 대체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공격 전개를 좀 하는 데 있어 이제 좀 롱볼 좀 비중이 좀 크다 보니 다소 좀 답답한 공격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이번 경기가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해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엠폴리가 이제 뭐 베로나, 뭐 이제 아탈란타 등 뭐 라인이 올라간 팀들 상대로는 지금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지만, 라인이 이제 대체로 내려간 팀들 상대로는 거의 매번 좀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득점계 또한 이제 라인에 내려간 좀 팀들 상대로는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약간 이런 점을 조금 고려했을 때 뭐 제노아 역시 라인이 주로 좀 내려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 뭐 엠폴리가 이제 제노아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본다고 하면은 엠폴리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 엠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 기준 원정에서는 총 14골을 넣으며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인데 반해 홈에서는 단 2골밖에 못 넣었을 정도로 이제 득점력이 많이 좀 저조합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홈에서의 그런 좀 저조한 득점력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더더욱 좋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현재 뭐 두 팀은 4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두는 정도로 이제 좀처럼 좀 승부가 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제노아가 엠폴리 상대로 9년 넘게 지지 않는 중으로 지금 강 면모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약간 좀 엠폴리의 그쪽 홈에서의 좀 저조한 득점력 플러스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9년 넘게 엠폴리가 이제 제노아 상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뭐 제노아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제노아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저득점 양상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제노아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르마 대 몬차. 자, 일단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이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몬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격수 1명, 이제 미드필더 2명이 이제 결장 중이에요. 어느 또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그런 좀 몬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파르마가 뭐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몬차 같은 경우에는 2달 넘게 승이 없는 상태로 긴 부진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몬차 같은 경우는 2달 넘게 좀 승이 없다 보니까 현재 지금 리그 꼴찌에 좀 위치할 만큼 많이 좀 추락해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이제 성적 부진으로 인해 이제 몬차의 그런 좀 네스타 감독을 좀 해임했고, 곧바로 이제 보게티 감독을 좀 새로 선임한 그런 좀 몬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부터 이제 좀 새 감독 좀 체제 아래에서 경기를 뛰게 되는 그런 좀 몬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몬차가 이제 이번 경기 이제 보케티 감독 체제에서의 첫 경기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지금 포케티 감독이 감독 생활을 한 지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정도로 감독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감독을 했을 때 그간의 행보도 이제 좋지 못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기대보다는 지금 우려가 더 좀 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일단 뭐 포케티 감독의 안 좋은 행보를 봤을 때 좀 대표적인 거는 그 이제 2년 전에 이제 뭐 베로나 감독으로 좀 포케티 감독이 부임을 했지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6연패를 좀 거두면서 이제 좀 쓸쓸히 좀 경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좀 아직까지 좀 감독으로서의 좀 역량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든 그렇죠, 포케티 감독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거기다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뭐 몬차의 감독이 좀 바뀌었다고 해도 경기력이 좋아질 거란 기대는 좀 잘 안 들고, 그리고 여전히 뭐 몬차 같은 경우는 조직력도 많이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이런 몬차가 홈 파르마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뭐 공격적인 부분도 홈 파르마가 더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파르마가 좀 연패를 끊고 그래도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파르마 사이드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파르마의 좀 수비도 이제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본차가 만약에 골을 넣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르마 승과 이제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리아리 대 이제 인터밀란. 자, 칼리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파바르, 또 아체르비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다르미안까지 이제 결장을 지금 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이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렇죠, 인터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베네치아 상대로도 이제 패배를 하면서 4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득점기에는 곧잘 만들고 있지만 대체로 골 결정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이제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잘 없고, 그리고 지금 수비 또한 많이 흔들리면서 이제 불안정한 모습 보이고 있는 그좀 칼리아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최근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은 그좀 칼리아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라치오 상대로 6대0 대승을 거둔 걸 좀 기점으로 지금 3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은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행보는 많이 좀 상반되었다고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원정이라 해도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칼리아리 상대로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이제 침투 그리고 이제 퍼펙 등 다양한 그런 공격 패턴을 좀 통해 이제 칼리아리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확실히 지금 인터밀란의 그런 좀 공격 흐름도 좀 좋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저도 이번 경기 역시 좀 충분히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칼리아리 역시 뭐 공격적인 좀 플레이를 통해 이제 득점 기회를 잘 만들고는 있지만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밀란의 그런 좀 견고한 수비를 좀 뚫기도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경기들보다는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인터밀란의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걸 좀 고려해도 지금 뭐 3경기 연속 좀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면서 좀 좋은 그런 좀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칼리아리의 그런 좀 공격이 솔직히 뭐 이렇게 좀 좋게 좀 흘러갈 수 있다고 약간 좀 단정 짓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내가 약간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공수 방면에서 모두 이제 인터밀란이 좀 우세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전력, 흐름, 뭐 경기력,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이제 인터밀란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이제 인터밀란이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인터밀란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1위 경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인터밀란 사이드 쪽을 좀 권하도록 할게요.
인터밀란 승부는 경기로 가져가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밀란 승에 2.5 준 오버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아탈란타. 자, 라치오 같은 경우는 지금 베시노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라자레 같은 경우는 이제 결장 열심히 상입니다. 자, 그리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좀 전력 누수가 커요. 일단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핵심 포워드의 레테기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인 좀 루게리까지 좀 결장 중이면서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라치오가 뭐 최근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홈에서 6대0 대패를 좀 당하는 수모를 좀 겪었지만 그래도 그 후에 이제 레체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다행히 이제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진 않았고, 그리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컵 경기 포함 지금 3연승 중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라치오는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승리로 인해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을 좀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는 뭐 계속해서 좀 연승을 좀 이어가면서 현재 지금 뭐 이제 1위를 좀 유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리그에서는 지금 11연승을 지금 거두고 있을 만큼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모멘텀이랑 경기력이 지금 최상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만큼 현재 페이스가 굉장히 좀 좋은 아탈란타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좀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뭐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좋은 공격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뭐 두 팀 다 지금 공격 흐름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요 현재까지 봤을 때는 아탈란타의 그런 좀 공격 흐름이 더 좋고, 그리고 득점력 또한 더 이제 물 오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가 지금 홈도 홈이지만 원정에서도 지금 8연승 중으로 이제 극강의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이제 홈 라치오가 약간 좀 상대라 해도 현재 뭐 아탈란타가 이제 밀릴 부분은 좀 없어 보여요. 좀 그만큼 확실히 좀 아탈란타가 지금 굉장히 좀 스텝업한 모습을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아탈란타도 약간 좀 불안 요소는 있죠. 네. 일단은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좀 수비가 최근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수비 뒷공간이 좀 뚫리는 빈도가 이제 좀 많아지면서 침투에 지금 좀 취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확실히 좀 라치오의 그런 좀 침투 플레이에 대한 대처가 아탈란타가 좀 취약할 수 있을 아탈란타가 좀 미흡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탈란타에 일단 지금 레텍의 결장도 굉장히 좀 뼈아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라치오보다 하루 덜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를 지금 무작정 뭐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약간 좀 요소들을 좀 고려하면은 뭐 아탈란타 정비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좀 리스크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아탈란타가 지금 원정에서 좀 질 것 같지는 않다고 좀 판단이 돼서 저는 요 경기는 만약 가져간다고 하면은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내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 아탈란타 햄무나, 그리고 이제 무승 쪽에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아탈란타 햄무알부에 2.5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세리아 4경기는 전부 다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걸프컵 2경기, 그중 첫 번째 이라크 대 사우디. 자, 일단 현재 뭐 양팀 다 1승 1패로 승점이 같지만 골 득실에서 사우디가 앞서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가 2위,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좀 3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겨야 이제 4강에 좀 진출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4강에 좀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이라크가 좀 더 급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라크가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지금 이라크의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번 뭐 대회에서 유효슈팅 개수도 거의 매 경기 뭐 3개에서 좀 4개 정도로밖에 안 될 정도로 득점계도 잘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아무리 지금 이라크가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게다가 이제 설상가상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바레인 상대로는 이라크가 단 한 골도 이제 좀 못 넣은 전적이 있죠. 자, 물론 이제 사우디의 수비가 좀 대체로 이제 안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라크의 저조한 공격력을 좀 고려하면은 그런 좀 사우디 상대로도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괜히 지금 이제 이라크가 이제 무리하게 좀 공격하다가 되려 이제 좀 수비 밸런스가 무너져 이제 실점 위험도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약간 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확실히 지금 뭐 이제 급한 쪽은 좀 이라크다 보니까 더 이제 굉장히 좀 더 약간 좀 빠르게 굉장히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약간 좀 플레이가 잘 통할지는 좀 의문인 좀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사우디의 좀 경기력도 지금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르나르 감독이 부임한 후 공식 경기 첫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반등할 모멘텀을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라크의 좀 경기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사우디가 그래도 4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사우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적으로 봤을 때 사우디 승. 자, 그리고 이 어노바가 근데 뭐 언더를 좀 가져가기에는 배당이 좀 제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낮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만약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물론 이제 이라크의 좀 공격이 좀 기대치가 떨어진 건 사실이긴 하지만 최근 뭐 사우디가 뭐 거의 좀 매 경기 좀 실점이 좀 많을 정도로 많이 좀 이제 수비가 좀 불안정한 거는 여전히 좀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약간 요런 점을 더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배당 대비 뭐 오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사우디 승에 2.5 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라크 대 사우디 경기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바레인 대 예멘. 자, 일단 뭐 바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직전 이제 사우디전에서 이제 좀 퇴장을 또 당하면서 이제 수비에서 이제 퇴장을 좀 당하면서 이제 좀 선수 한 명이 좀 결장 중인 그쪽 예멘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 이어 이제 이라크까지 격파를 하며 이제 조별리그 전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 4강 진출을 이제 확정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뭐 걸프컵에서 가장 이제 좀 뛰어난 지금 활약을 좀 보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걸 좀 바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그런 좀 활약 속에서 당당히 이제 좀 4강 진출권을 획득한 그건 좀 바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이제 뭐 예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라크와 사우디 상대로 연달아 치며 지금 전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전패를 좀 거뒀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지금 조별리그 탈락이 이제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예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직전 경기 뭐 사우디 상대로 이제 초반에 2골을 또 넣었을 만큼 좋은 좀 득점력을 좀 보였지만 결국 이후에 이제 사우디의 좀 공세를 막지 못한 채 이제 3대2 역전패를 좀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패를 좀 기록했고 이제 이번 대회에서 이제 조별리그 좀 탈락이라는 좀 불령이를 좀 얻기도 했네요. 자, 일단 뭐 현재 좀 두 팀을 좀 놓고 비교했을 때는 당연 이제 바레인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바레인이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1위로 4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게 전력으로 나설 필요는 없는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오히려 이제 좀 4강전을 좀 대비하기 위해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좀 가능성이 좀 높은 그좀 바레인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제 충분히 좀 바레인이 좀 힘을 빼면서 이제 좀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뭐 그러다 보면은 뭐 바레인이 뭐 예멘 상대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도 이제 뭐 공격적으로 좀 나서기보다는 천천히 볼을 돌리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요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생각보다는 좀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바레인이 진짜 이제 뭐 힘을 빼고 이제 좀 경기를 좀 치른다고 하면은 이제 대체로 좀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1위가 거의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힘을 뺄 수 있는 그런 좀 바레인의 1.2대 승배당을 가져가는 거는 저는 요거는 뭐 배당 대비 좀 큰 메리트는 좀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솔직히 뭐 1.2대 그것도 뭐 바레인이라는 좀 팀을 믿고 1.2대 좀 승을 좀 가져갈 바에야 차라리 좀 3배가 넘는 좀 예멘 프랜승을 좀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언더로 좀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좀 선택지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은 좀 고렸을 때 저는 여기 있는데 뭐 굳이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배당 대비했을 때 예멘 프랜승 보거나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저득주 양상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멘 프랜승의 2.5준 언더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세리아와 이제 걸프컵에 대한 이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지역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